사랑하는 엄마들을 위한 썸노와 테니의 사이다 톡.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정말 사이다 1.5리터 마시는 느낌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네, 내가 이런 관계에 있는지도 몰랐고 벗어나고 싶어. 근데 좀 마음 통쾌하게 혹은 또 도저히 순순히 안 놔줄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는 그냥 빨리 도망가서 끝내고 싶은데 여러 상황이 얽혀 있다거나 이게 복잡했을 때는 당장 내가 저 상대의 정체를 오늘 눈치챈다고 해서 내일 손절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이 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가족으로 엮여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멘토와 멘티 관계, 그 다음에 혹은 동업. 참 동업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뭔가 공동명의. 그럼 한 번 얽히면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심리조종자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관계를 바로 무자를 수 없는 관계 안에서 피해자를 선택을 하고 하지요. 아, 네. 사이다 한 잔씩 드시면서 이 방송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차선책에 대해서 우리 썸머님이 많은 내용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차선책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 조종자와 관계를 당장 정리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혹은 약간의 피해가 있다면 그냥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공부하고 모두 심리 조종자들을 향해서 휘둘리지 않고 다 반사 한다면 이들은 갈 데가 없을 겁니다. 그냥 평생 헤매고 살 겁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차선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걸 할 때 막 재밌거나 한 것이 아니라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럼요. 다 신경 쓰는 일이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이 진실을 폭로하거나 혹은 도망가면 또 다른 사람이 타겟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리조종자가 어떤 사람인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는 정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힘을 이용해서 좀 버티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순서대로 우리가 포섭을 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퍼즐을 맞추고 저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어디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했는지를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희망이네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네. 그렇죠. 우리가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 언젠간 삐져나오듯이.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나만 당한 것 같고 어머, 이런 깊은 뜻이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 그렇죠. 결국에 사람들이 시간이 필요하지만 누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였는지를 알아채기 시작할 겁니다. 이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면 이 맛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다 드러나고 해피 엔딩이 될 때 사람들이 좀 기쁘게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 순간까지 우리가 꼭 인내하면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또 위안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만두실 수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내도.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인내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형제분들끼리 서로 좀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그간의 오해와 그다음에 나의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심어놓았던 거짓말이나 서로에 대한 이간질이나 이런 거를 사실 좀 나이가 드셔서 20대 후반 30대가 되셔서 그제서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풀거나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중한 나의 형제나 자매를 잃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꼭 그 안에서 버티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독립을 해서 나와서 네.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은 네. 필요하다는 거. 네, 또 시간이 네. 지나면 또 진실이 나오고 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또 편이 네.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심리조종자는 주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호감을 주고 자기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요 콩깍지가 벗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일단 나부터 좀 깨닫고, 네. 그 다음에 주변 상황에서 또 네. 드러나기를 좀 기다리는 거. 네, 누군가 또 깨닫는 사람이 생기면 생기네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비교적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이러한 악성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가 당장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가할 때 쓸 수 네. 있는 방법입니다. 어.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본 정체가 탄로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판과 체면, 평판과 이미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인스타상에서의 나의 이미지와 평판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SNS?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했을 때 네. 이 인스타를 활용해서 오. 이게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인스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 친구들을 다 팔로우한 다음에 거기다 댓글을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보라고. 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혹시 이 공간에 얘가 발설하면 어떡하지? 그냥 일상적인 댓글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로 내가 이제 너의 여기 이 영향원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너의 이거를 언제든지 폭로할 수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평판, 체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그게 딱 자기가 탄로날 것 같으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연예인들이 협박받고 그런 게 다 이런 이유인 거죠? 네네. 네. 하지만 이제 어떤 연예인분이 이제 그거를 거꾸로 DM에 온 거를 캡처해가지고 본인 인스타에 딱 올려버리셨거든요. 네. 그럴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응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걸 고소했죠. 공론화시키고, 다 까발리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이제 이게 이런 사람들을 사실 상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 설득을 해서 DM으로 이러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게 그러지 아니라는 않고 거죠. 그냥 바로 올려버리는 거. 와,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사실 활용해야 되는 맞대응이고요. 네. 이제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단둘이 대화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 장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뭐 커피숍이라든지 네.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있는 곳,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카페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화도 개인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럼 훨씬 더 조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의식적으로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고립되어 있고 혼자 있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 옆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가 항상 의지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죠. 변호사가 된 나의 무슨 동기 누구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사진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립되어 좋네요. 있지 않아. 누구가 항상 날 도와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좋네. 예. 그래서 그래도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들 때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강수를 둘 수 있을 때는 그래 이거 뽀록 나면 내 인생도 망가지겠지. 그치만 나는 그냥 밝힐래. 그래서
터뜨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제일 강수입니다. 어쨌든 주변 사람, 공개된 것, 인맥, 네, 이런 SNS를 활용한 또 대처법이겠네요. 네네. 야, 어쨌든 알아두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심리전이고 심리 게임이고 그쵸? 이런 걸로 인해 한순간 또 네. 내가 억울한 상황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증거를요? 항상 말이 바뀝니다. 기억이 왜곡되어 있고 내가 A라고 말하면 A 마이너스 뭔가 묘하게 꼬아서 기억을 하고 네.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본인이 불리한 것만 또 기억한다든지.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욕설을 했다거나 뭐 벽에다가 뭐 주먹질을 해가지고 뭘 부셨다거나 했을 때에는 다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혹은 이제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그때그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네. 그 신고에 기록이 쌓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들이 상대가 피해자가 그 증거를 모으고 있다. 내가 가서 깽판 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내 앞으로 경찰에 그 내역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 행동을 그 자체만으로도 멈출 수도 있고 네. 혹시라도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증거 자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수준이라면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는 거에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네, 우리가 그걸 보고 항상 증거를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 도움이 될 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짧고 네.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막 바뀌니까 항상 지혜롭게. 네, 그래서 맞아요.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빨리 정리 못할 때는 요런 방법, 네. 시간의 힘을 이용하고 평판, 체면을 이용하고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불리한 그냥 억울한 입장에 그냥 지는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심리 조종자와 나와 둘도 있지만 그 안에 아바타. 네. 저도 뭐 이제 이런 걸 좀 서머님이랑 하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플라잉 몽키에 대해서. 네. 다음 주에 참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게임이. 그렇죠. 아바타를 키우는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보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혜롭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